안녕하십니까. 오밀리터리의 오동기입니다. 오늘 국내 잠수함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문근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사님하고 3월 달에 이 자리에서 뵀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어느새 예. 10,000명 넘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이 출연해 주시고 나서 이게 아주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수함을 하시니까 이게 아주 부드럽게 자망하고 있다고 봐야죠. 잠수함 물속에서만 잘 가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좋은 말씀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군 전략에 관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예. 말씀드리니까. 네. 그저께 국방중기계획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21, 2025 국방중기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전자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통신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잠수함, 그 다음에 한국형 항공모함 이런 계획들이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주목을 끄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장보고 3 2차선 사업 4,000톤급 잠수함 계획이 발표됐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독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게 원자력 잠수함 아니냐 사실상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가 3,000톤급을 9척을 만들면 네. 마지막 배치 개념으로 가서 원 배치가 그렇죠. 3척씩이에요. 네네. 마지막 배치에는 핵 추진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네. 그때 되면은 배치 1 할 때보다 안보 환경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게 다 예상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2000년도 2030년 이전 네. 그 정도 되면은 핵 추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예상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그 정도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잠수함 기술이나 네. 그다음에 핵 기술 이런 것들이 거의 예.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고 안보 환경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경제 전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무력 전쟁까지 치닫는 이런 상황을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 또 대북 SLBM을 이제 압도하는 이런 전략을 펴기 위해서는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가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지 않느냐. 안보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정리해드리면 장보고 3 1차선 사업은 지금 현재 3,000톤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첫 번째 함은 이제 도산 안창호함으로는 이미 나왔고요. 대우조선 해양에서 건조하고 있고 두 번째 잠수함도 대우조선 해양이 만들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끝나고 2차선 사업에서 이제 4,000톤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2차선 사업에서 지금 중기계획에서 예고하는 거는 1차 세척보다는 좀 더 큰 잠수함이 3,600톤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은 핵추진 잠수함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군에서는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전략 상황이라는 안보 상황이라는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 정책만 결정되면은 수인 체계도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을 보면은 지금 원자력 잠수함하고 항공모함은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좌파 성격이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보, 국방력 건설 분야에서는 탑인 것 같아요. 자주국방 측면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죠. 훨씬 다 정부보다 앞서가죠. 국방비도 2000내년까지는 8%? 정도, 지금 이번에 8.2%가 증액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른 전력에서는 우리가 앞선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주변국을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미군이 만약에 철수한다 할 경우에는 과거의 우리 역사적인 사례를 볼 때는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또 굉장히 괴롭힐 것이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이 독도와 이어도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데는 사실상 우리 현존하는 우리 수상 전력으로는 대처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나
경항모, 최소한 경항모 수준이 있어야 예. 그 중국이나 일본하고 대응을 할 수 있지. 예. 워낙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본이 갑자기 이 독도를 무력 점령할 수 있다. 네. 뭐 항상 가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는 뭐 우리가 가서 싸울 만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창 길이부터 틀리면은 그렇죠.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는 경항모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일본은 한국만을 갖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즈모에 초청해가지고 행사까지 한 나라예요. 아, 가가에. 네. 가가에 초청해서. 이즈모급 항모, 네네. 가가함에 초청해가지고 네. 행사까지 하면서 공공연하게 해군력을 증강시키겠다. 예, 항모 자기가, 보유를 이제 선언한 거죠. 이제는 뭐 한국말을 가지고 네. 우리가 중국을 독자적으로 커버하겠다, 네. 대응하겠다. 이 노골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도 그렇게 과거에 우리를 뭐 무력으로 점령해서 네네. 우리를 침탈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반복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도 일본 수준의 항모, 네.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 아직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네. 일본은 이미 능력은 다 완비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있다. 예. 원자로 기술이나 이거 워낙 앞서가 있기 때문에 네네. 또 핵물질도 확보하고 있고요. 다 확보하고 예.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능력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포텐셜 에니미가 누구냐? 네네. 미래 잠재 적성국은 반드시 일본이나 중국이 될 수 있다. 네. 여기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우리가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네. 그 중에서 해군력 차원에서는 가장 앞선 것이 경항모나 네. 핵추진 잠수함이 되겠죠. 네. 지금 북한의 지금 SLBM 3,000톤급이 조만간 진수식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비하는 측면도 될 텐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억지력을 가지려면 원잠을 갖는 것이 또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북한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은 네. 잠수함 숫자 면에서 세계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숫자를 제압할 수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네. 공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성능으로 압도해야 된다. 네. 지금 북한은 작년 7월 23일인가 김정은이가 이제 시찰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심포 마양대로 순찰하면서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어서 전략 기지로 하겠다. 네. SLBM을 탑재한 잠수함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조만간에 3,000톤급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예. 궁극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은 그 북한을 적절하게 네네. 압도하고 네네.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예, 지난번 유튜브 3월 달에 촬영하실 때 우리 문 박사님께서 예상하시기에 북한이 원잠을 한 2025년경쯤에는 이제 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죠? 네. 아, 북한은 그 시기면 진짜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뭐 예상은 추측은 남의 거를 뭐 정확하게 네. 얘기한다면 제가 뭐 예. 박사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예. 뭐 자꾸 오 기자님 그렇게 하면 다녀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추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전에 3,000톤급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네. 그다음 북한은 아시다시피 경제난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뭐 만들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네네. 좀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4,000톤급이라고 하면은 그 추진기관, 네. 그 원자로만, 소형 원자로만 달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본의 전략을 이제 예. 자세히 쳐다보면은 네네. 사실상 디젤 잠수함 중에서 3,000톤급이 넘는 잠수함은 호주 잠수함이 3,300톤이고 네. 일본이 4,200톤이에요. 쇼류급이. 예. 그 정도 크면은 4,000톤급 이상 되면은 굉장히 둔해요. 기동성이. 아, 예, 예. 그리고 디젤 디젤하고 엔진으로 이제, 예, 이렇게 예. 추진력을 가지고 하기는 네네. 참으로 힘들다. 그래서 속력도 안 나오고 그러기 네.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잠수함이 큰데 핵추진 잠수함으로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그러나 여차하면은 원자로를 집어넣고 핵추진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지금 미래를 예측가 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거기 따라도 가야 된다.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한국이 만약에 원잠을 보유하면 일본도 보유한다고 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뭐 자기 나라 사정이고 우리는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면은 다른 나라에서 뭐 반발한다. 웃기는 얘기, 그 네. 질문하는 자체를 반대해요. 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네네. 일본이나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군비 증강을 유발했던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다 이런 그럼 말씀이죠. 따라가는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잠수함 우리보다 먼저 가졌는데 우리가 그거 가지면은 네네. 우리가 군비를 증강, 북한이 먼저 SLBM을 가졌는데 예, 예. 우리는 갖지 못하고 예.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뭘 군비를 증강을 유발시켰단 말이야. 난 그런 질문을 하는 기자들하고는 나 상대를 안 해요. 저 상대 안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하하. 그래서 예. 그건 상관없고 예. 우리의 위협이 어디서 오는가 네네. 이거를 보고 이 그 전력을 건설해야지. 네. 우리 군 출신 중에 말 잘못하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육해공군 균형 발전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거는 군 자체 존재 목적을 자기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왜 균형 발전이냐? 그거는 상관없고 네. 공군이 강한 그 지정학적이 있으면 강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공군을 키우는 거고 네. 해군이 키워야 될 입장이 있으면 그 해군을 키워야 되는 거고 네. 육군이 더 막강해야 되면 육군을 키워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위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렇죠. 예. 이걸 봐야지. 네. 육해공군 균형 발전 그럼 뭐 자기 자리 따먹기다 이런 개념이라고 난 맞습니다. 굉장히 안 맞는 네네. 얘기라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북한은 이미 우리가 대등 또는 이상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의 적은 일본하고 중국에서 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미군이 철수하면 네.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 어디가 우리의 주 적이냐 이걸 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적이다 이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대응해서 군사를 건설해야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오는 적은 바다에서 예. 막아야 된다. 이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볼 때 삼면이 바다이면서도 해군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데는 없어요. 네, 오히려 지금 많이 좀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 지금 이제 핵 추진 기관에 따른 그 연료 확보 문제인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문근식 박사님이 이제 그 언론 기고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원자력 협정 그다음에 이제 1972년도에 그 결정적인 그 조항이 뭐냐면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정을 한미 간에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자력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을 하더라도 그게 군사적으로 전용되면 안 된다는 어떤 이게 지금 근거거든요. 네. 미국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잠수함에 핵물질을 실는 거를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잠수함에 뭐 핵물질을 시켰다고 미국한테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고 네. 갖겠다 한 의지를 그 전에는 없어요. 근데 예. 자 잠수함의 핵 잠수함은 핵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핵 연료를 사용하는데 네. 핵 연료는 우라늄 농축도 그걸 가지고 순도 우라늄 순도 그래요. 그게 네. 95% 이상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20% 농축도 이하를 가지고 네네. 추진만 하겠다. 예. 그리고 우리는 농축 시설이 없어요. 네. 재처리 시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5% 이상의 순도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핵무기는 만들지 않겠다는 건 명확해요. 네. 우리는 미국이나 IAEA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그 제재하는 거는 네.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핵물질, 핵 기포 장치나 폭발 장치를 만들지 말라. 네. 그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AEA도 미국이 움직인다고. 그렇죠. 미국이. 예. 근데 미국에서 원하는 건 그거고 IAEA에서 강조하는 그건데 우리가 지금 저 우라늄을 대부분 수입을 해서 쓰는데 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와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나 프랑스 이런 데서 사올 수도 네. 있고. 호주에서도 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국에서 사온 우라늄을 우리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한다.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군사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러시아에서 사온다. 왜냐하면 20% 미만은 농축도 20% 미만은 국제적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예.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네네. 누구 반대할 수가 없어. 네네. 그렇게 사다가 20% 미만으로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 시비 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72년도에 네. 한미 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미국 걸 사다 쓸 경우에는 그런데 미국 걸 아니 다른 다른 나라 거를 사다 쓰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가 미국에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아, 네. 한미 원자력장은 자기 걸 사다 쓸 경우, 네네. 자기 걸 사다 쓸 경우에는 허락을 받더라. 그 20% 미만도 군사적으로 사용할 거. 근데 군사적으로 사용하고 안 하고 그냥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 사용할 때는 아무리 연구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연구로에는 20%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아,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하는 건데 미국에서 사온 걸 그런데 미국에서 야 그거 프랑스의 예를 들어가지고 네. 야 한국에 팔지 마 하면은 또 이 시비 걸릴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죠. 아니 뭐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른 국가가 그렇지. 네네. 인도가 할 때 반대를 했지. 인도가 러시아에 미국에서 반대해서 러시아에서 사오겠죠. 네네. 네. 미국에서 협조를 안 해서 핵무기 개발할 때. 네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군함의 수인체로 20% 미만만 사용하겠다. 네. 그리고 북한이 SLBM을 개발하고 우리의 공동의 위협은 중국과 북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한미 동맹이 왜 있느냐? 네.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적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국제 질서를 흐트리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절대 안 만들고 네. 북한을 비핵화로 지금 끌고 나오는 입장에서 무슨 핵무기를 만들겠냐 예. 이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로지 군함의 수인체를 사용하겠다는 걸 네. 협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원자력 협정을 미국 걸 우라늄을 사용할 거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원자력 협정 개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맞습니다. 또 막 협상하고 뭐 이러는데 의 비중까지 거쳐야 되니까. 이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행정명령으로 뭐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핵무기를 만들 그러니까 미국의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히 설득하면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군요. 설득하고 알아요. 설득 안 해도 돼요. 네. 우라늄의 이동에 대해서는 IAEA하고 미국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가 알기 때문에 그런 용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협상의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미국이 전향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그 한미 미사일 협정에서 고체 연료를 이제 그 우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사실상 그 허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환경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경제 전쟁 비롯해서 이제 무력 전쟁까지 이렇게 계속 분위기가 고조되니까 이제 중국을 이제 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북중러는 항상 타이트하게 뭉쳐 있다고. 다 세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한미일은 뭐예요? 미국 혼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뭐 일본이나 한국도 좀 키워야 되겠구나. 내가 멀리서 지리적으로 너무 먼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국가가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책임을 부담을 이제 분산시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바보죠. 이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국방비가? 이런 차원에서는 뭐 용인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동북아 지역 보면 이제 그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대형 항모 권함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한국형 항모 그게 경항모로 갈지 경항모라고는 합니다만 또 바뀌어가지고 또 그게 그 정규 항모로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항모 세력을 호위하려면 지금 재래식 그 잠수함 가지고는 조금 어렵죠. 항공모함 전력은 미국엔 맨 앞에 핵 추진 항공 잠수함이 2척 정도가 전방에 호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가면은 기동 전단을 우리도 이제 곧 창설하고 그게 이제 사령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항모를 하면은 호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반드시 핵추진 잠수함이 호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전술적인 그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경항모 건조계 이제 건조가 되는 시점하고 지금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만약에 된다면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되겠군요. 2030년도 초반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계획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때 잠수함의 경우는 한 설계부터 건조까지 한 11년에서 12년 걸려요. 항공모함도 그 정도 걸려요. 그러나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예를 전시다 그러면 빨리 만들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국방 예산을 좀 더 연부액을 더 부어주면은 빨리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거 그건 신축적이죠. 예산에 따라서. 그
지금 장보고 지금 2차선에 들어갈 그 4,000톤에 들어갈 이제 무장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저 발사에 성공한 그 현무4를 그 북한의 SLBM처럼 그 바지선 발사 같이 그 안흥에서 발사하는 그걸 제가 봤는데요. 아니 그걸 SLBM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무4는 지금 참천특급의 다 SLBM이에요. 처음에는 SLCM으로 네. 순항미사일을 했었는데 바꿨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핵무기는 갖지 않더라도 네. 핵무기 미래전에 대비해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은 완비해야 되겠다. 네. 이런 계획에 의해서 SLBM으로 다 바꿨어요. 거기에 우리는 핵탄두만 안 들어가지 네네. 그 기술은 우리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3,000톤급 세척에 네네. 6발 수직발사관 6개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척 네. 2차 사업에는 수직발사관 10개 들어가요. 거기에는 SLBM으로 발사가 SLBM으로. 예예예. 그리고 거기는 지금 핵탄두가 안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그 개발해 놓은 지금 그 탄도 미사일들 네. 다 장착이 가능하겠군요, 거기에. 현무4 같은 경우는 네. 가능하고, 왜냐면 이제 이 미사일이 핵무기를 실려면은 소형화하기가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을 좀 키워야 된다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뭐 미래 기술은 완비해서도 아직 예, 장착은 안 하죠. 그 발사관에 들어갈 무장들도 지금 다 거의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럼요. 네. 또 잠수하면 기본적으로 어뢰, 미사일, 예, 그다음에 예, 예. 기류니까. 네네네. 그중에서 어뢰는 우리가 다 중어리까지 개발했고, 네. 3,000톤급 이상에는 수직발사관으로 SLBM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핵탄두는 싫지 않는다. 네. 거기까지는 이미 정리가 된 거지. 예. 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2003년도에 그 소위 그 362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언론에 나가면서 굉장히 제동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언론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속으로만 그냥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 그냥 언론에 나온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럼 우리가 뭐 이게 저도 잘 모르고 이제 전역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가는지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네.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추정만 하는 거지. 네.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합니다. 뭐 아니다. 아니, 지금 10년 이상 남았어요. 10년 이상.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얘기해도 그것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고. 그러나 네. 디젤 잠수함을 그렇게 많은 수를 만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네. 미국, 프랑스, 영국은 그 2차 대전까지 그렇게 전승에 혁혁한 동원이었던 디젤 잠수함 없애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다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 왜? 그만큼 전략적으로 역할이 크고 네. 전술적으로 기여도가 많기 때문에 그러기 예,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을 저는 디젤 잠수함과 원자력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은 똑같은 얘기지만은 네. 그거는 한 1대 적어도 5 이상이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원자력 잠수함 1대5라는 건 뭡니까? 전투 능력, 역량이? 전투 역량이 네, 1대5 정도 되기 때문에 대단하군요. 이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저는 디젤 잠수함 타보고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타보고 같이 훈련도 같이 해보고 다 예, 해봤기 예.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안 타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네네. 그래서 그 정도 전략적인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싸고 약간 기술적으로 어려워도 미국, 영국, 프랑스는 디젤 잠수함을 다 없애버렸다 이거죠. 네네. 왜 그러냐? 다른 이유 하나 될 거 없어요. 네. 왜 그 사람들은 그 국가들은 그럴까? 그만큼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원잠의 가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막 왈가왈부 할 거 없고 모르면 잘하는 국가 따라가면 돼요. 네네.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네네. 흑진 잠수하면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냐? 네네. 경항모는 사치스러운 거 아니냐? 그런데 군사력이라는 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보험료예요, 보험료. 네.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력 모든 것을 10위권 이내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등치가 컸는데 과거에 우리가 당하던 시절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황금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네. 춘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이만큼 경제력도 커졌고 국가 그 GDP 규모도 커졌는데 이걸 지키려면 적절히 보험을 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네네.
보험료 내지 수업료를 내야 된다. 네. 어쨌든 지금 4천 톤급 잠수함이 이제 계획에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그 추진 기관이나 이런 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간다 하는 거는 어느 시점쯤 되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알려줘요. 끝까지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줄 거예요. 허허. 왜냐 또 기자들이 소설 쓰니까요. 소설을 쓰면은 뭐 이제 요즘 핫 이슈가 되던데 기자들이 뭐 막 쓰면은 그 괜히 뭐 그 시비 걸리고 그 국익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우리의 위협이 어디서 오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위협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전력을 키우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상하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김현종 차장이 그 정도 얘기하면은 아마 핵추진 잠수함이 곧 가시화 되겠구나. 네, 그렇게만 알면 된다. 그 정도 판단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저도 군인도 아닌데 전역한 지 10여 년 되는데 제가 한 얘기가 틀리면은 신뢰도에 떨어지니까. 아니, 영원한 해군 아니십니까? 영원한 잠수함면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도 정확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